가.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다. 가게 안은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 소리, 국 끓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 번만. 도연은 고개를 젓는다. 늦었어. 그리고 시간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테이블 4개, 형광등 하나, 식어버린 된장찌개 냄비. 박도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이수진이 말했다. 오늘 매출 봤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는 못 살아. 그 말은 여러 번 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수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다. 나 이제 지긋지긋해. 도연의 손이 멈췄다. 이 가게도 싫고 빚도 싫고 계속 이러고 사는 것도 싫어. 도연은 물을 잠갔다. 조금만 더 해보자. 힘이 없는 말이었다. 수지는 피식 웃었다. 당신은 항상 그 말이야. 정적? 난 나가. 캐리어가 끌리는 소리가 가게 바닥을 긁었다. 도연은 문 앞까지 따라갔다. 붙잡지 않았다. 붙잡아서 남는 사람은 결국 또 떠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빗소리만 남았다. 그날 밤 도연은 가게 불을 끄지 않았다. 빈 테이블을 한참 바라봤다. 처음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이 떠올랐다. 우리 잘해보자. 그 말은 진심이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동네 단골도 생겼고 웃음도 있었다. 하지만 장사는 늘 애매했다. 맛은 나쁘지 않았다. 그렇다고 멀리서 찾아올 정도는 아니었다. 메뉴는 많았고 특색은 없었다. 임대료는 정확했고 카드값은 쌓였다. 수지는 점점 예민해졌고 도연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은 떠났다. 며칠 뒤 혼자 하는 장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주방에서 나와 테이블을 닫고 다시 계산대에 앉았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통장을 확인했다. 남은 돈은 많지 않았다. 폐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가게 불을 끄지 않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다면,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1이라고 적어주세요. 새벽이었다. 가게 안은 어둡고 주방 형광등만 켜져 있었다. 도연은 계산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임대료, 카드가, 납품 대금, 숫자들이 빽빽했다. 수진이 나간 뒤 며칠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저 문을 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손님은 줄었다. 부부가 함께하던 가게는 혼자가 되자 더 허전해졌다. 손님들도 눈치를 챘다. 사모님은요? 개인 사정으로 나갔습니다. 짧은 대답, 더 묻지 않았다. 혼자 하는 장사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정산하고, 마감까지 하루가 끝나면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쳤다. 밤이 되면 빈 가게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잔액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폐업을 하면 빚은 남는다. 계속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도연은 주방을 둘러봤다. 메뉴판을 바라봤다. 찌개 5개, 볶음 4개, 덮밥 3개,
많았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없었다. 그 순간 수진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왜 바꾸려고 안 해? 도연은 그 말이 싫었다. 하지만 인정했다. 바꿔야 했다. 그날 밤 도연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그리고 동네를 걸었다. 골목 끝에 작은 순대국집이 있었다.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이 몇 명 앉아 있었다. 도연은 들어갔다. 순대국 한 그릇,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눈이 잠깐 멈췄다. 맑지만 깊었다. 잡내가 없었다. 입안에 오래 남았다. 왜지? 그는 조용히 계산을 하고 나왔다. 다음 날 새벽 다른 순대국집을 찾아갔다. 시장 안 오래된 집. 또 먹었다. 이번엔 더 진했다. 다대기 맛이 강했다. 그는 노트를 꺼냈다. 뼈는 몇 시간 삶으세요?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비밀이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은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이후 도연은 새벽마다 움직였다. 가게 문 열기 전 다른 집 국을 먹었다. 맛을 기억하고 적었다. 맑은 집, 진한 집, 다대기 강한 집. 공통점은 하나였다. 집요함. 메뉴가 하나였다. 순대국. 다른 건 없었다. 도연은 가게로 돌아와 메뉴판을 다시 봤다. 이 많은 메뉴 중 어느 하나도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많이 하지 말고 잘하자. 며칠 동안 그는 고민했다. 가게를 접을까? 아니면 완전히 바꿀까? 수진이 떠난 자리에는 공허함 대신 이상한 오기가 남아 있었다. 망하더라도 내 방식으로 망하자. 그는 결정을 내렸다. 모든 메뉴를 정리한다. 하나만 한다. 순대국. 다음 날 도연은 재료상을 찾아갔다. 돼지뼈를 주문했다. 핏물 빼는 방법을 물었다. 주인은 말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도연은 대답했다. 쉬운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 밤 가게 간판을 바라봤다. 수진네 한식당. 그는 조용히 사다리를 세웠다. 간판을 내렸다. 손에 먼지가 묻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한다. 아직 줄은 없다. 아직 손님도 없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를 다시 이 문 앞에 서게 만들 줄은 도연은 아직 몰랐다. 보통 사람들은 간판을 바꾸면 인생도 바뀔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간판이 바뀌어도 골목은 그대로고 사람들은 무심하다. 도연이 새 간판을 단 날 골목은 조용했다. 도연 순대국. 글씨는 단정했고 페인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메뉴는 단 하나. 순대국. 도연은 메뉴판을 벽에 붙이고 한참을 바라봤다. 많이 덜어낸 자리에는 묘하게 가벼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불안과 비슷했다. 첫날 새벽 4시 돼지뼈를 삶기 시작했다. 핏물을 빼고 물을 갈고 다시 끓였다. 김이 올라오고 주방 안은 뜨거워졌다. 그는 국을 떠서 맛을 봤다. 아직 깊지 않았다. 간을 더했다. 조금 짰다. 다시 물을 더했다. 균형이 어렵다는 걸 그는 그날 처음 제대로 느꼈다. 오전 11시 문을 열었다. 지나가던 사람 몇이 간판을 힐끗 봤다. 그리고 지나갔다. 12시 점심시간 문이 열리지 않았다. 국은 완성되어 있었고 테이블은 정리되어 있었고 주방은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손님은 없었다. 도연은 의자에 잠깐 앉았다. 이게 현실이지. 예전 한식당 때와
다를 게 없었다. 12시 40분. 처음으로 문이 열렸다. 중년 남자 한 명. 순대국 하나. 도연은 말없이 움직였다. 국을 담고 고기를 얹고 팔을 올렸다. 남자는 천천히 먹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계산을 하며 말했다. 조금 싱겁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마디가 이날의 전부였다. 첫날 매출 7,000원. 그는 숫자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국을 전부 버렸다. 다음 날을 위해 며칠은 비슷했다. 손님 한 명, 어떤 날은 2명, 어떤 날은 아무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다. 메뉴가 하나면 힘들어. 요즘 누가 순대국만 해. 도연은 듣고만 있었다. 메뉴를 늘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미 많이 해봤다. 많이 하는 건 많이 흔들린다는 뜻이었다. 새벽이 되면 그는 다시 뼈를 삶았다. 처음엔 잡내가 났다. 핏물 빼는 시간이 부족했다. 다음 날은 오래 뺐다. 이번엔 국물이 탁해졌다. 온도를 낮췄다. 다시 끓였다. 실패, 또 실패. 도연은 실패를 적었다. 3시간 20분 비림, 3시간 50분 탁함, 불색이 강 쓴맛, 수첩이 점점 빽빽해졌다. 사람들은 모른다. 성공은 실패 위에만 올라간다는 걸. 도연은 가끔 주방 바닥에 앉아 있었다. 등을 벽에 기대고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다. 지금이라도 접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떠올랐다. 수진의 말이 스쳤다. 지긋지긋해. 그 단어가 이상하게 자존심을 건드렸다. 도연은 중얼거렸다. 난 아직 지긋지긋하지 않다. 어느 날 밤 뼈를 삶던 냄비가 넘쳤다. 가스불이 꺼졌다. 주방에 물이 흘렀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저 지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날도 다시 불을 켰다. 다시 물을 끓였다.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처음으로 한 사람이 말했다. 잡내는 없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그날 국을 버리지 않았다. 조금씩, 조금씩 맞아가고 있었다. 아직 줄은 없다. 아직 유명하지도 않다. 하지만 국물은 어제보다 나아졌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인생은 어제보다 나아지는 쪽이 결국 이긴다. 이제 질문입니다. 실패가 반복될 때 여러분이라면 멈췄을까요? 아니면 계속했을까요?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1이라고 적어주세요. 사람들은 성공을 결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조용히 시작된다. 그날도 새벽 4시였다. 도연은 평소처럼 뼈를 삶고 있었다. 핏물을 빼고 천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채웠다. 이제는 손이 익었다. 실패는 줄었고 국물은 점점 맑아졌다. 어제보다 조금 낫고 그저께보다 확실히 나았다. 그는 그 차이를 안다. 아무도 모르는 차이를. 오전 11시 20분. 문을 열기도 전에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택시 기사였다. 여기 맞지? 그 집.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들어왔다. 5분 뒤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문을 열자마자 3명이 앉아 있었다. 이상한 날이었다. 점심 12시. 가게 안이 꽉 찼다. 도연은 잠시 주방문 너머로 테이블을 바라봤다. 그는 웃지 않았다. 아직 모른다. 2줄이 하루짜리일지 한 달짜리일지. 그날 매출은 한식당 시절의 2배였다.
도연은 숫자를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을 준비했다. 오늘 맛이 흔들리면 끝이다. 며칠 뒤 줄이 생겼다. 2명, 3명, 5명. 비 오는 날에도 사람이 서 있었다. 도연은 비 맞는 손님을 보고 잠깐 멈칫했다. 그는 서빙을 하며 말했다. 안에서 기다리세요. 손님이 웃었다. 기다릴 가치 있어요. 그 말은 예전엔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한 달, 줄은 사라지지 않았다. 동네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다. 국물 깊다. 여긴 다르다. 계속 생각난다. 도연은 광고를 하지 않았다. 인터뷰도 거절했다. 그저 국을 끓였다. 어느 날 중년 부부가 들어왔다. 여자가 국을 먹다 말했다. 이 집은 오래 가겠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오래 가겠다. 그는 그 말을 좋아했다. 6개월. 가게는 안정됐다. 월세는 밀리지 않았고 빚은 줄어들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주방 보조를 뽑았다. 혼자가 아니게 됐다. 하지만 국은 여전히 직접 퍼고 직접 간을 봤다. 돈이 모였다. 그는 가게를 고쳤다. 의자를 바꾸고 조명을 밝히고 간판을 정리했다. 늘리는 대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무렵 수진의 가게는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들렸다. 같이 하던 남자와 결국 정리했다고 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식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바쁘다. 국을 끓이느라. 어느 겨울 오후 줄이 길게 늘어선 날이었다. 문이 열렸다.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밖에서 줄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잠시 그쪽을 봤다. 그리고 다시 국을 퍼올렸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했다.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갔다. 도연은 아무 표정이 없었다. 사람들은 성공을 복수라고 말한다. 하지만 도연은 복수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남아 있었을 뿐이다. 그 차이가 이만큼의 격차를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제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겨울이었다. 줄은 여전히 길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가게 앞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도연은 이제 줄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 줄이 생겼을 때의 긴장은 사라졌고 대신 책임감이 남았다. 국물이 흔들리지 않게, 속도가 밀리지 않게 늘 같은 맛을 내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날은 눈이 조금 내렸다. 손님들 어깨에 하얀 눈이 쌓였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그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이수진이었다. 줄을 서지 않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국을 먹었다. 도연은 국을 젓고 있었다. 손은 멈추지 않았다. 오랜만이네. 수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았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는 주방 보조에게 말했다. 5분만. 그리고 가게 뒤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좁았다. 쌀포대와 김치통이 쌓여 있었다. 수지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도연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존댓말이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왜 그렇게 말해? 여긴 가게입니다. 짧은 침묵. 수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가게 접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지 않았다. 같이 하던 사람도 정리됐고 그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래서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어. 도연은 가만히 서 있었다. 힘들었어. 무서웠어. 망할까봐, 빚만 남을까봐. 그 말은 솔직해 보였다. 하지만 도연은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문장이 창고 안을 울렸다. 나 이번엔 버틸 수 있어.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비 오는 날이 떠올랐다. 지긋지긋해. 그 말, 캐리어가 끌리던 소리, 빈 가게, 혼자 설거지하던 밤, 새벽 4시에 주방, 잡내나던 국물, 버려진 냄비, 아무도 오지 않던 점심시간,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기억합니까? 도연이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비 오는 날, 정적, 지긋지긋하다던 날,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미안해. 그 한마디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가볍게 느껴졌다. 도연은 천천히 말했다. 난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지긋지긋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힘들었지만 싫지는 않았다. 버티는 시간은 지긋지긋하지 않았다. 수지는 울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말을 꺼냈다. 나도 일할게. 주방이든 서빙이든 뭐든.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여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늦었습니다. 짧았다. 감정은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밖에서 손님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순대 추가요. 도연은 창고 문을 열었다. 가게 바쁩니다. 그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수지는 잠시 서 있었다. 가게 안은 따뜻했고 국물 냄새가 진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줄은 여전히 길었다. 그 풍경 속에서 수지는 이방인이었다. 도연은 국을 퍼올렸다. 여기 2그릇.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요즘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다면서요? 도연은 짧게 대답했다. 덕분입니다. 그 말은 수진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갔다. 눈이 조금 더 내리고 있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성공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만 돌아온다고 해서 같은 자리가 남아있는 건 아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시 받아줬을까요? 아니면 도연처럼 선택했을까요? 눈이 그친 다음 날이었다. 가게는 평소처럼 열렸다. 도연은 새벽 4시에 나와 뼈를 삶고 있었다. 달라진 건 없었다. 수진이 다녀간 뒤에도 국물은 같은 온도로 끓고 있었다. 사람들은 드라마 같은 결말을 기대한다. 하지만 인생은 다음 날도 똑같이 시작된다. 며칠 뒤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왔다. 브랜드 확장 생각 없으십니까? 도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늘리는 건 유혹이었다. 잘 되는 가게를 더 크게 만드는 일.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먼저 물었다. 국물 맛 제가 관리합니다. 상대는 웃었다. 그럼 본점 기준으로 시스템 만드셔야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급하게 하지 않았다. 레시피를 정리했다. 삶는 시간, 핏물 빼는 온도, 간의 비율, 수첩에 적혀있던 기록들이 매뉴얼이 됐다. 1호 가맹점이 생겼다. 그리고 2호점. 도연은 직접 돌아다녔다. 주방에 들어가 국을 떠보고 다시 간을 봤다. 이건 10초 더 끓이세요. 불 줄이세요. 사람들은 말했다.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하세요?
도연은 짧게 답했다. 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 말은 가게 얘기만은 아니었다. 3년이 흘렀다. 간판은 동네를 벗어났다. 도연 순대국. 지점은 늘어났고 줄은 여전히 길었다. 도연은 여전히 본점 새벽 주방에 있었다. 직원들이 물었다. 대표님, 이제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을 잊으면 끝입니다. 그는 처음을 잊지 않았다. 비 오는 날, 빈 가게, 지긋지긋해라는 말, 그 장면이 그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우연히 멀리서 수진을 봤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조용해 보였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굳이 마주칠 이유도, 말을 걸 이유도 없었다. 미련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마른다. 저녁, 본점은 여전히 붐볐다.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국물 진짜 깊네요. 도연은 웃었다. 오래 끓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가게의 문장이 됐다. 사람들은 성공을 한순간의 반전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도연은 안다. 성공은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만든다는 걸. 붙잡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남아 있었고 계속 끓였다. 문이 닫힌 밤, 도연은 주방을 정리했다. 냄비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는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국을 한 번 더 저었다.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그의 대답이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올 수 있지만 떠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만든다. 도연은 그 선택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 가게 불이 꺼졌다. 간판 불빛만 남았다. 도연 순대국.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끝까지 혼자 버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